안녕하십니까. 전직 7년차 흔들영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쿤입니다. 면접을 오늘 보고 왔습니다. 일단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월요일인데 지금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오는 날이거든요. 보통 이제 주에 시작하는 월요일에 제가 하체 운동을 하는데 하체 운동이 상체 운동보다 훨씬 저는 힘들더라고요. 제일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진짜 오늘 스쿼드랑 그 땅데드라고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그 상체 운동에 좀 가까운데 하체를 좀 더 쓰고 상체 개입이 더 많은데, 땅데드는 바벨이 아예 땅에 있다 보니까 땅에서부터 들어올리는 운동이다 보니까 하체를 많이 쓰거든요. 그 전신 운동에 해당하는 이제 스쿼드랑 그 데드리프트를 두 개 다 해가지고 하고 오니까 기진맥진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고통스러운 이제 복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 컬이라고 다리를 당기는 운동이 있는데, 와, 이거까지 다 하고 지금 10시 반인데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잘 찍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야기를 해야겠죠.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영상 바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오늘 면접 두 군데 다녀왔는데 그 두 군데 다녀오고 면접을 다 보고 나서 그 한 군데 더 해서 이제 면접 보러 오지 않겠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그거는 고민 중입니다. 오늘 갔던 이제 면접이 두 군데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제 이오스 시스템이라고 그 우리 식당 가면은 테이블 오더 패드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그 요즘에 식당에서 많이 주문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월 렌탈료 대비 이제 인건비 절약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 때 그렇게 좀 많이 붐이 불어가지고 식당가에 다 깔렸습니다. 그거랑 이제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면접 보러 가니까 제가 그 전화 왔을 때 제가 하는 일이 무슨 직인지 못 들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영업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설명을 들었는데 그 좀 약간 매뉴얼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주눅이 들었던 부분이, 제가 이제 그 사회생활 경험이 단절돼 있어갖고 제 나이에 비해서 제 또래들이랑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정체돼가지고 또래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주눅 드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위축되는 게 있었는데, 뭐 그래도 면접 잘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면접을 보시는 분께서, 물론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 피고용자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고용주인데, 당연히 이제 그분이 갑이고 제가 을이겠죠.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게 영업이라고 해도 좀 적당히 좀 비전이 있어야지 제가 그 물건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듣는 와중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아, 제가 영업직은 처음인데, 그 영업직이라는 게 물건을 파는 일인데, 내가 당장에 내 주변에 이제 양산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요거를 팔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 인사 상담자가 그 영남 지부장이세요. 영남 지부장님이신데 저보다 조금 형님이신 것 같은데, 그 저를 좀 살짝 끌더라고요. 제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제 몸에는 뭐 어떤 문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그 이레즈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팔에 막 용문신하고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하고 싶었는데 안 했거든요. 남들이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나를 표출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타투를 하고 계셨는데 조금 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끌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 남자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뒷담 아닌 뒷담을 이번 영상에서 좀 까자면은, 이게
과거에 남자답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과거 남자들이 이제 무대뽀로 좀 약간 좀 직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간 상남자라고 하죠. 저는 그 상남자가 남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스스로 이제 남자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 이 사회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단은 뭐 망하든 말든 무슨 뭐 개도라고 이런 게 아니고 깊은 고찰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을 밀어붙이는 게 전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무작정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게 그게 남자가요. 그건 전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오랜 잔고 끝에 이제 결심을 내렸을 때 그 뚝심 있게 그걸 밀고 나가는 걸 저는 남자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남자랑 그분이 생각하는 남자랑 좀 다르다 보니까 저를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고 남자 아닌 식으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살살 끌길래 그렇게 끌어야지 제가 뭔가 좀 도전해보고 싶은 뭐 옥이라도 생겨가지고 영업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나올 거라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화술이고 어떤 화법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위 이제 이 역사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그런 이제 진정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무대뽀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남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만났던 기업가라든지 이렇게 대단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남자입니다. 예. 상남자죠. 자기가 이제 목표로 했던 일을 무조건 성취하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그런 거에 이제 목숨을 건 게 아니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어떤 스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트렌드 거기에 앞장서가지고 먼저 용기 있게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메인스트림을 본인이 창조해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한 치열한 고민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단 말이죠. 그 안목 속에 이제 자신의 이제 그런 저돌적인 추진력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성취하는 건데 진정한 영업맨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영업을 할 때 내가 이 물건을 팔기로 했으면은 어떻게라도 팔아야 되는 끈기 그런 성실함이 내가 개인의 영업직으로서의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영업맨으로서의 신뢰도를 얻었을 때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별거 아니더라도 내 얼굴을 보고 내 말을 믿고 그거를 산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살살살 끓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테이블 오더는 애지간한 양산의 식당 가도 다 깔려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깔아놓은 가게 업주 상대로 우리 제품으로 갈아타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갈아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시장이 프랜차이즈 위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 개인이 이제 브랜드 만들어갖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데는 이제 아직 테이블 오더라든지 그런 이제 가게 시스템이 다 설치가 안 돼 있겠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이미 영업 마진이 남는 식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테이블 오더가 다 깔려서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런 데를 제가 비집고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양산에서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한테 이걸로 바꿔달라고 하기에도 설득력이 부족해요. 이미 기존에 비용을 지출했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가게에 있는 프로그램 연결돼가지고 결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게 코로나 시국 때 조금 많이 이게 역성장해가지고 떴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이게 하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테이블 오더를 팔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게에서 위생을 많이 강조하고 인건비 절감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절감해야 되는 상황인데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한 대 팔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견적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 상담자가 남자가 뭔 그런 뭐 고민이 많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약간 반발심이 좀 약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뭐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속으로 좀 반발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무대포로 사는 게 과연 남자인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도전하는 것이 과연 남자인가? 그 가능성 뭐 좀 있어야지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내 열정을 태우고 내 시간을 갈아넣는 건데 이 영업직이라는 게 그 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자, 나의 꾸준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미지 마케팅이 돼야지만 물건이 팔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뭐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는 많이 주지만 기본급은 많이 잡거든요, 영업직이. 그래서 그 일은 제가 때려치게 되었고, 제가 영상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고객 응대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비대면이 대면보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잘할 자신 있어갖고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컴퓨터를 잘 사용하고 뭐 타자도 빠르고 하니까 쿠팡 고객센터에 이제 재택근무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예, 고객센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제 요즘에 쿠팡이라든지 그런 데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하죠. 요즘에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마트도 많이 이용하지만 뭐 집에서 이게 딸깍딸깍 해가지고 이제 주문하고 이제 주문하면 우리 집까지 오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게 많고 쿠팡이 또 저렴하기도 하니까 많이 하는데, 그런 쿠팡을 이용하면서 뭔가 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상한 물건이 뭐다 파손됐으면은 그 짜증에 대한 그 감정 쓰레기통을 그 고객센터에다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 100건에서 한 120건 정도를 이제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막 우울증이 오고 진짜 쌍욕도 하고 다짜고짜 그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가거든요. 저도 물건을 잘못 왔을 때 속으로 막 육두문자가 나왔습니다. 육두문자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짜증 안 내고 그냥 잘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꼬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객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 이제 진상한테 한번 걸리면은 그 진상한테 붙잡혀가지고 다른 전화를 못 받게 되니까 그런 이제 실적 압박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 고객 진상 고객 하나 때문에 그 내가 하루에 건수를 못 채우게 되면은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가 이제 항상 이제 많이 뽑고 이제 살아남는 사람은 얼마 없고 좀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 많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재택근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장점을 느꼈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한번 겪어보자, 한번 극복해보자. 지금 내가 당장에 그 나이 먹고 스펙이 없고 그 은둔 생활을 했다 보니까 경력이 없다 보니까 마땅히 일을 할 때도 없고 이제 힘들죠. 좀 시간이 걸리죠. 그 준비하는데 뭐 생활비는 벌고 싶고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독립하고 싶고 온전히 내 입으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이제 해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1차 면접 합격했고 이제 1차 면접 합격했으면은 뭐 2차는 뭐 거진 뭐 8명 정도밖에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뭐 저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면접을.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8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장비가 도착하고 재택근무 장비가 이제 쿠팡에서 보내주거든요. 하고 이제 근무 태도가 안 좋으면은 이제 제가 대전 센터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무 태도를 좋게 잘 유지해야겠죠. 근데 이제 재택근무다 보니까 근무 태도를 이제 거기 관리자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내 방에 CCTV가 있지 않는 한 내가 이제 시간대별로 분당 얼마의 건수를 이제 처리하고 있느냐, 상담 그런 업무를 그런 걸로밖에 이제 근태를 이렇게 못할 수 있는 그 뭐 평가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좀 많이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재밌게 한번 잘 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그 치유산업
플러스 이제 상담 심리 계통이니까 이게 고객센터에서 고객 상담하는 것도 그 나름의 저한테 의미 있는 그런 경력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남들이 잘 못 버티고 갈려 나가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그 버틴 것만으로도 내가 이제 뭔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뭐 저도 결국에는 포기해서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얼만큼 오래 버텨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름의 자부심도 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이 뭐라 하든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강도에 비하면은 월급은 굉장히 짠 편이죠. 왜냐면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객센터에서의 이제 근속 연수가 그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 전직 7년차 운전형 외톨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데 뭐 그거라도 잘 해야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과거에는 그 진짜로 약간 콧대가 높고 세상 물정 뭘 모르고 그 자기 객관화가 좀 덜 돼가지고 그 이런 일들을 많이 기피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난 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옛날에는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존보였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단어가 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버티면서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환경의 여건에 가기 위해서 퇴근 후에도 이제 내가 고갈되지 않고 그 힘든 자기 개발 뭐 자기가 이제 자기 연말을 계속 해야겠죠. 제가 고객센터의 그런 매운맛에서 극복해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면은.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그 한 사회에 이제 그 하나의 부품이 되는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우리 설국열차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대체 여분의 부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품들을 교체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대체할 만한 부품이 없다 보니까 그 중요 부속 부위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꼬마 아이를 이제 꼬리칸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꼬리칸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양갱 만드는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의구심 없이 그냥 그 설국열차 하나의 큰 거대한 세계에 그 자신의 부품 노릇을 한단 말이죠. 제가 뭐 이런 이제 힘든 그 일에서의 그 사회의 부품 역할을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제 현재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면은 그 부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부품의 역할을 해야죠. 그게 싫으면은 내가 다른 부위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나를 갈고 닦는 방법밖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려 나가더라도 그 조직에서의 필요한 이제 부품 역할을 해야 되겠고 내가 그런 부품이 되기 싫다면은 그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사업가죠. 그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자본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이제 투자자가 되던가 아니면 이제 내가 그 자본을 이용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월급쟁이로서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뭐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뭐 부품이라 말하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거든요. 부품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그만두면 누군가가 또 그 일을 대체해가지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부품의 역할이 되는 게 싫다면은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저한테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자본이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을 벌어야죠. 예, 부품 역할을 하면서 뭐 처음에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갈되는 고객센터 일하면서 월급 200짜리 부품으로 살겠지만은 저는 평생 월급 200짜리 부품으로 살 생각이 없거든요.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났을 때
더 좋은 부품이 돼가지고 그 부품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종국에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있어 보면서 제가 저의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뭐 저의 사업이 됐던 아니면 뭐 제가 뭐 하나의 뭐 예술 작가가 되든 아니면 유튜버가 되든 뭐 하나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창작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의 이제 경험이라든지 입담을 풀던지 뭐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객센터에서 버티다가 잘 버틸 수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부품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목표로 이제 정진해야겠죠. 이제 관리자가 되면은 괜찮대요, 고객센터도. 그 고객센터에 이제 부품으로 있을 때가 힘든 거지. 그 부품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면은 괜찮대요. 그리고 옛날 부품들은 이게 우리가 복지라는 기름칠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채플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사회풍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그 인력이 인구가 많고 이제 인력 자본이 많고 복지국가가 되기 전에는 그 부품이 이제 갈려 나가고 부셔질 때까지도 계속 굴려 먹고 우려 먹었단 말이죠. 그래도 요즘에는 뭐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 사회도 많이 발전했고 많이 복지국가가 됐으니까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제 노동 착취는 안 하고 그래도 기름 착취는 그래도 기름칠은 해준단 말이죠. 뭐 그런 걸 낙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살아나가 가야겠죠. 일단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자신 있는데 솔직히 이제 맞닥뜨렸을 때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사람한테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 제 원래 플랜 A 계획이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게 보수는 작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갈되는 게 없으니까 일하고 운동하고 이제 학업을 하고 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술술 풀리고 제 계획대로 잘 돼서 저도 이제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좋았는데 그 쿠팡 고객센터에 이제 부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육체적으로는 고갈 안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고갈이 돼가지고 퇴근 후에 너무 힘들어서 한 개씩 놓아버릴까봐 약간 두렵거든요. 운동 놓아버리고 학업 놓아버리고 자기계발 놓아버리고 근데 제가 이거를 잘 인지하는 만큼 만약에 제가 고갈이 된다는 느낌 들면은 그만두고 다른 일을 도전을 하거나 이제 알아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까지는 제가 적응해 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것을 제 스스로 다짐했고요. 근무는 이제 9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2일에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합니다. 이제 줌으로 이제 비대면 교육하는 거죠. 비대면 교육 이제 3일 받고 이제 현장에 투입되는데 인사 담당자 말로는 한 달 동안은 주 5일째에 주말 이틀 푹 쉬게 해주고 공휴일도 쉬게 해주고 뭐 그렇게 뭐 이제 재택근무에 이제 그 꿀맛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주 5일 중에 주말 하루는 무조건 일해야 되거든요. 뭐 평일에 한 번 쉬고 뭐 주말에 한 번 쉬고 그리고 이제 공휴일도 없고 법정 공휴일도 이제 출근해야죠. 출근해야 하는데 하면은 이제 법정 공휴일에는 이제 뭐 최저시급보다는 추가 수당이 나오니까 주말 근무하거나 이러면은 뭐 괜찮겠죠. 이제 그렇게 한번 남은 2024년도를 살아보고 더 괜찮다 싶으면은 2025년도까지 꼭 이제 그 쿠팡 고객센터에서 그 교환 신청, 반품 접수 이런 이제 고객 응대 같은 거를 버텨볼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그 일하면서 그 어떤 진상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썰을 풀면서 또 앞으로 계속 은둔형 외톨이 에피소드를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예, 사회 적응기죠. 예, 그 제가 이제 은둔한 다음에 처음으로 얻었던 직장이 보건소 공공근로 이제 4달짜리 계약직이었고 이거를 한 번 더 하는 게 빠그라져가지고 이제 첫 직장이 이제 쿠팡 고객센터입니다. 뭐 남들은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너무 뿌듯하고 이런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됐다는 것
일단 제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근데 이 행복한 미소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이팅 해보고 이제 항상 이제 옛날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존버해 보겠습니다. 존버하면서 이제 스펙업 해가지고 지금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 월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봐야겠죠. 아직 인생은 남아 있으니까요. 늦었긴 하지만 제가 전 스토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은둔 생활하면서 제 또래 친구들과 그 같은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만의 경기장을 짓고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저만의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목표가 이제 이 나만의 경기장에서 놀다가 이제 다 같이 노는 경기장에 가서 그 보란 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 인생 목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처럼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또는 이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그 이제 아픔이 있으신 분들을 뭐 쓰다듬어 주고 케어해 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 운동하고 와서 조금은 체력이 소진된 상태로 영상을 찍게 되어가지고 그 발음이 조금 새는 것 같은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댓글 보면은 항상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은 이제 구독자 30명밖에 안 되는 뭐 개인적인 그런 이제 브이로그 올리는 유튜버지만은 틈틈이 그 영상 편집도 제가 배울 수 있으면 배워가지고 그 자막도 조금 달고 왜냐면은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발음이 이제 딕션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게 되니까는 이제 자막을 보시면서 들으면 그래도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발전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일단 아마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의 퀄리티는 그래도 조금은 발전했거든요. 전에는 이제 아이폰 SE 3세대로 이제 찍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았는데 그 폰보다 더 좋은 이제 패드로 촬영하면서 화질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제 화질 올리고 영상 자막도 이제 올리고 나중에는 이 썸네일까지 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은 느릴 수 있어도 이제 컨텐츠라는 게 이게 그 표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의 그 영혼의 그 질?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뭐 빵 터져가지고 터지려고 하면은 뭔가 더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은 저는 뭐 유튜브로 돈 번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가 이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알고리즘의 채택을 받아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도전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같이 화이팅 해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시작했으니까요. 하여튼 화이팅입니다. 이상 전직 7년차 은둔형의 도리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십시오.